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장명 시간인데, 그동안 장명이 이제 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은 사주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름을 가지고 수리가 잘 쓰여 있는지 안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석우정 23살 먹은 이제 여성 아가씨인데, 사주가 무인년 병술월 을요일 정축시에 태어난 사주예요. 자, 일단 사주에서, 자, 장명의 기본은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을 이름에서 자원오행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봤을 때 목이 2개, 화가 하나, 2개, 토가 하나, 둘, 셋. 요 토는 계절인 이 월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 드러나 있는 건 3글자로 보지만 4글자 이상의 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늦가을에 태어났다는 거죠. 늦가을에, 이게. 그 다음에 금이 하나. 수가 없어요, 이 사주에. 그럼 이 사주는 여린 나무, 1년생, 야생화라고 봐도 되고요. 이게 이제 늦가을이니까 이게 지금 거의 설이 맞아 있는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이 일간의 주인공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요. 거기에다가 앉은 자리가 또 어떻게 돼? 지금 이 금이 있으니까 나를 더 극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을목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성이 지금 약하죠. 수가 없잖아요. 수가. 자, 수가 들어가면 좋겠고, 또 지금 을목 자체가 간목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있어도 약한 상태죠. 그래서 이게 늦가을에 어떤 꽃인데 다 시들고 서리 맞았을 상태가 되는데, 이 병화라든가 술토에 나름대로 정화가 숨어 있어, 지상간에. 그 다음에 떠 있는 정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서리 맞을 정도의 어떤 건 아니고, 약간 춥다고 느껴야 되나요? 네, 그 정도. 물론 여기 겨울인자가 있으니까 쌀쌀할 정도로 춥지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름에 들어가면 좋은 게 일단 수하고 목이 더 들어가면 좋다는 거예요. 목이. 근데 여기 이름이 석우정인데, 이 자원오행, 요 가로쳐 있고 이거 화라고 써놓은 게, 석자는 자원오행이 화라는 뜻이에요. 화. 불기운. 자, 지난 시간 그동안 이제 강의하면서 쭉 말씀드렸지만, 이 자원오행이라는 거는요, 글자의 어원, 글자의 고향, 글자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갓집이 이제 하동일에서 섬진강에 이제 가끔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됐나 다큐멘터리 하는데 섬진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TV에서 뭘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섬진강 자주 보다 보니까 TV에 나오니까 이제 반가워서 조금 이제 시청을 했는데, 그 섬진강에 흐르는 물줄기에, 그러니까 근원이죠, 근원. 처음에 시작하는 시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그게 장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장수라는 곳에 그 나지막한 산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산에서 출발하는데 그 물이라는 게 건수가 아니고 계속해서 땅속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아주 약하게 조금씩 흘러내리는 물이 중간중간에 물을 더하고 해서 이제 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자원오행이라는 거는 이 화라는 기운이, 이름에서 화라는 기운과 토라는 기운과 금이라는 기운의 기본적인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기운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화가 있다는 거는, 지금 화는 그런 대로 강하죠.
병화, 정화, 술토 속에 지장간에 화 있고, 여기 또 병화도 있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강하죠. 근데 여기 성씨에 있는 이 자원의 화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성을 바꿀 수가 없잖아, 이러면. 이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토기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토기운. 이 토기운이 지금 강한데, 여기 또 자원의 토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정자에 보면 자원의 금이에요. 이거는 나름대로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토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설계할 수 있는 금기운이 이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보완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자원오행이 넣어줘야 될 오행은 수기운하고 목기운 정도로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수기운이나 목기운. 여기 신약사주니까. 수는 인성이 돼야 되고 비견겁재가 와서 이 사주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수목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 용신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요 자체에. 근데 지금 수도 못 들어가고 목도 안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름 장명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수리에서 보면은 수리가 여기에 8, 4, 12 요 글자가 이제 선천수인데 타고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이렇게 흉수고요. 그 다음 12액도 이게 이제 좌불안석이라고 그래요. 좌불안석. 불안하다는 거죠. 12액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생을 좀 불안하게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12수가. 그래서 약간 공망작용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 초조.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12수가. 근데 여기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수가 9하고 20이 여기서 조금 보탬은 되는데 이게 좀 그 공망 걸려 있는 거거든요. 공망이라는 것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인연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연.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되냐면 요것이 이게 여자니까 이게 아버지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 아버지 자리,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다. 약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버지 자리, 본인 자리, 가정, 배우자, 자식 자리인데 요 자리가 어떻게 돼요?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다. 자, 인연이 약하다는 거는 서로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또 싸움으로 인해서 각방을 쓴다든지 별거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게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듣는 사람이 또 너무 기분 나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인연이란 말을 제가 이제 많이 쓰는데 인연이 약하다 이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자, 가정궁하고 아버지에 대한 인연이 약하다. 그 좋을 리가 없죠. 이름에서 그렇게 드러나면은. 예. 그러니까 12수가 인생을 불안하게 유도하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한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쓰면 안 좋겠죠. 그 다음 16수는 원래 이게 길수예요, 길수. 장명책에 보면 16객수가 다 길수로 나오는데 이 작용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무능한 길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16수가 있으면, 16수는 원래 뭐 덕망격, 그 다음에 어떤 선비,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좋죠. 선비는 어떻게 해요? 정이 많죠? 그럼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칩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사기칩니까? 잘 아는 사람인데 정이 있고 뭔가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 있죠? 선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뭘 거절하면 그걸 이렇게 박절하게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수가 어떤 결과를 많이 낳냐면 귀가 얇아서 한 번은 꼭 사기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수리가 아니죠. 20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공망에 해당되니까 자,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수리를 썼는데 이게 요 이름이 부르기 좋고 예쁘다고 생각되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수리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어간 요 자원오행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대로 괜찮다 하면은 이걸 위주로 짓다 보면 이런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한자에서 자의 글자의 뜻이 작용하는 것보다는 요 수리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수리작용이. 그래서 본인 이름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요, 한번 무료 사주 이름풀이 신청해서 기막힌 장명에 들어가신 다음에 게시판에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름을 한번 감정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보통 많은 분들은 이 수리작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게 좋은 작용을 하는지 나쁜 작용을 하는지 신경 안 쓰고 이름이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것 같다, 유행 따라서 뭔가 세련된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름 감정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전이니까 획수를 이렇게 획수만 나열해서 어떤 작용을 한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 어떤 사주가 주어지고 그 사람 이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점이 아쉽고 어떤 점이 조금 잘못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거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그렇게 작용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요, 사주를 우리가 이제 체 개념으로 본다면 이름을 우리가 용 개념으로 보거든요. 즉, 이 이름은 이제 운처럼 어떤 작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은 이제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작용하는 거. 세운은 1년, 월운은 한 달, 일운은 하루, 시운은 2시간 간격.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거는 다 유한하죠? 예, 딱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작용력의 한계가. 그런데 이름은 평생 대운처럼 평생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름 감정을 우리 이제 이 기막힌 장면 게시판에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수리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은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름을 정말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실 텐데, 그래서 이 개명하고 그런 거를 제가 이름이 정 안 좋은 글자인 경우는 제가 이제 개명을 이렇게 추천하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왜냐면 이 바꾸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요, 그 작용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안 나타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세대 장명법이 자의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자 이름 지을 때 처음에는 무슨 자자, 순자, 희자 그렇게 지었죠.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서 요즘에는 유행처럼 많이 부르는 어떤 이름, 그렇게 이름을 유행 따라 지니까 그것이 세련되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바로 그런 장명을 쓰는데, 그 수리를 분석해 보면요, 아주 안 좋게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본인 거라든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참 운이 잘 안 풀리고 뭔가 힘들다,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세히 한번 이런 감정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석우정이라는 여성분의 이름, 사주하고 이름에서 어떤 글자가, 어떤 수리가 좀 문제점이 있다 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 오행이 뭔가 잘못됐다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수리만 써놓고 제가 수리를 설명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사주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 놓은 상태에서 이 자원오행은 어떤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 넣어줘야 되고, 기존에 쓰는 획수는 길수를 써야 되는데, 이름 감정할 때 이렇게 여기 쭉 있는 거 보면은 길수를 생각을 안 하고, 특히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를 안 하고 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이름을 지으신 선생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그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인연따라 배운 장명법이 본인만이 유일하게 잘 알고 있는 장명법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명 수업할 때도 간간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 지을 때 누가 소개해 줘서 가는데 무작정 가지 마시고요. 가가지고 한 50살, 한 60살 이렇게 사신 분들 이름을 가져가서 이름 감정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이름 감정했는데 그 당사자가 살아온 삶이 이름 감정해서 풀어준 그와 공감이 가면은 그 장명법은 그래도 믿을 만한 장명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우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감명을 하고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을 자원오행에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이분은 아마 이 자원오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토가 이렇게 가운데 토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석우정이라는 분의 사주 분석과 그 다음에 이름 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짧은 시간이라도 내셔가지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